여러분, 잘해줄수록 더 무시당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렵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도 이미 소중한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고 계셨을 겁니다. 진심으로 베풀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챙겨야만 유지되는 관계. 열심히 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던 그 경험들은 사실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심리 법칙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억울한 일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경험도 달랐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는 필요할 때만 연락해 옵니다. 손주 봐달라, 돈 빌려달라 할 때는 친절하다가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땐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오래된 친구도 내가 먼저 연락할 때만 만남이 이어지고 내가 연락을 멈추면 그걸로 끝입니다. 복지관이나 모임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이것저것 도맡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고맙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상황들 사실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은 그 서글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계속 베풀고 챙기는데 상대는 점점 더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상처는 더 깊어지고 관계에서 내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이라면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5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절대 싫다는 소리를 못 하시는 분이요. 어려운 부탁도 이왕이면 하겠다고 하시고 본인이 힘들어도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티도 못 내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분이 해주시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노년심리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역할이 오래 지속될수록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자신과 동등하지 않은 위치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주고받는 균형이 있을 때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는 구조가 반복되면 뇌가 이 관계를 도움을 주는 쪽과 이용하는 쪽으로 분류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 무시당하는 이유입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먼저 구분하고 그 기준을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 말보다 강한 신호가 있습니다.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말을 해야 할까? 그냥 참아야 할까? 나이 들수록 이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관계가 더 불편해질까 봐 걱정되고 참자니 속이 상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말로 하는 경고보다 상대방의 행동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잔소리는 귀를 닫게 하지만 행동의 변화는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말마다 손주를 기꺼이 봐주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취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주말에 아이를 맡겨도 되냐고 물으면 이번 주는 모임이 있어서 다음 주는 어떠냐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당황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를 맡기기 전에 먼저 일정을 확인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 거리의 기술입니다. 싸우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이 웃으며 인사하되 내가 쏟던 에너지를 조용히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웃으며 인사는 하되 먼저 챙기지 않기, 연락 주기를 조용히 줄이기, 내 시간을 나를 위한 일로 채우기. 관계를 바로잡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나의 무게를 되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관된 사람이 결국 존경받습니다. 혹시 기분이 좋은 날은 세상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넉넉하다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 곁에 있으면 매일 그분의 표정부터 살피게 됩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질 않죠. 듀크 대학교 노인 심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의 관계에서 상대로부터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를 분석했더니 능력이나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정적 일관성이었습니다. 언제 만나도 한결같은 사람, 기분에 따라 태도가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은 어떨까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편안함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쌓여 존경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게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날에도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나는 날에도 한 템포 멈추는 것.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내 삶이 꽉 찬 사람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연락해요. 저 시간 많아요. 선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이 나를 가장 가볍게 만드는 말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의 시간을 가족 중심으로만 채운 노년층은 자신만의 취미와 모임과 일상을 유지한 노년층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쓰면 상대도 나를 가볍게 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하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번 주는 등산 모임이 있고 센터에도 가야 해서 다음 주에 보자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들은 자연스럽게 미리 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돌봐 드려야 할 뿐이 아니라 당신만의 삶을 멋지게 사시는 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모임 하나, 혼자서도 즐거운 취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보여야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먼저 준 친절은 공기가 되고 부탁받은 친절은 선물이 됩니다.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도운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경험 말입니다. 조직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도움이라도 상대가 먼저 부탁한 경우와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나선 경우를 비교했더니 상대가 느끼는 감사의 크기가 3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먼저 부탁받고 준 도움에는 감사가 생기지만 묻지도 않고 먼저 준 도움에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밀어내고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복지관이나 모임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설거지를 도맡고 자리 정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고맙다던 분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아파서 한번 빠지면 내 건강 걱정보다 내가 없어서 불편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불편해 보이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먼저 뛰어들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와서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을 때 그때 기꺼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도움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놓치신 분도 계실 테니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릅니다. 나를 지키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둘째, 서운한 일이 있을 때 말보다 행동을 바꾸십시오. 조용히 에너지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강한 신호입니다. 셋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한결같은 온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넷째, 내 삶을 나로 채우십시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섯째, 먼저 나서지 마십시오. 부탁받고 도울 때 비로소 감사가 생기고 나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5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넘어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단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나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우리가 갖춰야 할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동안 억울하고 서글프셨던 분들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